XSFM입니다. PODERA 뿌리세요. 새 것처럼. 변기 시트 소독제 토일리쉬. 331회에 우와 이 지하철 전기로 가나봐 라고 했다가 네. 아내분한테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혼나신 최우주씨의 네. 안녕하세요. 각종 전기 탈 것 매니아 최우주입니다. 명절마다 에피소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이번 명절은 비교적 짧기도 하고 이제 아내가 다음 달이면 출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왔겠네요. 양가에 미리 방문하여 편하게 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쉬는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딸이 태어나면 당분간 하기 힘든 활동을 몰아서 하기로 한 거죠. 연휴 첫날 근처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는데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 형,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무엇보다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가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코로나가 아직 심하니 너는 오지 않아도 돼. 아무래도 설 즈음에는 모임 금지도 좀 있었고, 네. 예. 코로나 걱정에 장례식장을 가는 것도 그렇고 혼자 아내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을 했지만 2년 전 제 결혼식에 힘들게 축하하러 오신 모습이 생각나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알아봤는데 이 장례식장에 모이는 인원수의 한정은 또 다르더군요. 그런가요? 네. 몇 명이죠? 5명은 아닙니다. 절대로. 훨씬 그렇죠.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 결혼식장도 50명 이하 49명으로 그런가 하고 봐요. 있는 것처럼 네. 장례식장도 좀 다른 100명이요? 100명. 에디터가 100명이라고 알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설날 연휴 첫날 귀경길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밖에 없어서 10시간씩 걸려서 갔던 길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국도로 타고 산길을 넘어간 적도 있었고 그게 옛날이죠.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갓길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는 지점 중에 하나죠. 네.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서울부터 부산까지 몇 시간이다 라는 걸 방송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쓸모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24시간이면 다음날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죠. 새마을 정보가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고 출발한 사람들 참고하라고. 근데 지금은 평상시에 4시간 30분이었던 게 6시간 40분이 된 거거든요. 네네. 모두가 매달려서 보도할 가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런 걸 왜 말하나? 옛날에는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죠. 습관입니다. 습관. 옛날에 차 막힘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네. 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차들은 계속 가고 어딘가로는 빠져나가고 집으로 가서 주차를 할 텐데 그러니까 길은 뚫려 있고 그렇죠. 차가 아무리 많아도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닌가. 병목 현상은 이제 이해가 가지만 사실은 그것만 지나면 뚫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걸 이게 정말 안승준 군처럼 궁금하셨던 분들은 사람을 한 100명쯤 모아서 네네. 큰 운동장에 원형으로 모아놓고 각자의 속도로 걷게 해보십시오. 네, 각자의 속도로. 네. 아. 그럼 막힙니다. 체증의 원칙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100명 이상 모을 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집합금지. 요즘은 안 되고요. 안 되고. 내후년에.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우리 나이 때 100명 모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공개방송 때 해볼까요? 그럼 우리 프로포즈 할 때 거의 그만큼의 숫자 모은 분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맞다. 어떤 인싸력, 20대 정도의 그러면 어떤 인싸력. 술 막 시켜. 100명을 모으면 무조건 술값이 100만 원 이상이 든다. 비싼 와인 시킨다? 네. 근데 그 차 막히는 그거 알아보려고.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글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각자의 속도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많이들 연구가 진행됐잖아요. 언제 어떻게 끼어들면 얼마나 뒤에서 얼마나 어떻게 막힌다 이런 거. 그리고 네. 심리적으로 저 길이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언제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차선을 바꾸는 행위. 맞아요. 사실은 그냥 모든 사람이 전제했을 때 그냥 똑같이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절대 네. 안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절대까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네. 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문제만 고민해도 되도록 예전에 비해서 도로교통이 너무 잘 돼 있죠. 고속도로도 많고. 네. 그럼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차 막히는 것도 덜 할 수 있겠네. 세팅 자체가 굳이 네.
그러니까 차선을 변경하게끔 안 돼 있는 이 지점에서는 거면은,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도심 내의 운행 속도 제한이 60km에서 50km로 줄었잖아요. 맞아요. 네. 정체가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가는 속도가 비슷해졌다는 게 이제 가장 크고 제한을 낮추면서 각자의 속도가 평균화됐다. 네. 아, 그 외에 그러면 다른 몇 가지 이유가 정체가 있다던데. 아무튼. 재밌네요. 자, 이 얘기가 아니고 네. 장혜식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나 정말 오랜만에 오른 귀경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차가 없었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등 길도 잘 뚫려 있어서 3시간 만에 정읍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읍이군요. 네. 3시간 만이면은, 와, 굉장히 빨리 도착했네요, 정말. 네. 안승준 군이 그쪽 더 넘어서를 한동안 자주 운전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군산을. 군산을 자주 다녔었고, 또 심지어 저희 고향이, 아버지 쪽 고향 김제예요. 김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죠. 4시간에서 4시간 반. 그 전에 광주 갈 때도 평야를 보면 김제에 대해서 뭔가 막 떠들더라고요. 네. 지가 뭘 안다고. 지평선 축제가 있습니다. 그렇대요. 네. 네. 김제 좋아요. 저는 왜 막걸리만 떠오르죠? 지평선 막걸리. 지평선 때문에. 아니, 쌀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김제도 막걸리인데. 저희 가족이 첫 번째로 도착했고 하나둘씩 할아버지의 5남매가 손자들과 함께 완전체로 장례식장에 집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5년 만에요. 장례식은 이런 의미죠. 네.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IMF 이후로 서로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에 모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주로 수도권에 있는 이는 친가만 방문하고 외가는 드물게 왔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어색하게 안부를 묻고 서로 마스크를 쓴 채 근황 토크를 했습니다. 그중에 태어났다고 말로만 들었던 이모의 둘째 아들을 처음 보았는데 23살이고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태어나자마자 특수부대에서 길러진 살인병기 이런 거잖아. 대한민국 모처에서 23년간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이모의 둘째 아들. 그래서 막 살인만 알고. 코드명 이모의 둘째 아들. 47호 이모의 둘째 아들. 누구나의 누구나인 것처럼. 스맨처럼 이렇게 바코드 찍어보면 이모의 둘째 아들 이렇게 정보 나오고. 어수선했던 하루가 지나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건 첫째 아들이 없었음이 밝혀졌을 때. 뭔가 수상합니다. 형이 첫째 아들이 없답니다. 이러면서. 둘째 아들은 애칭. 암호. 코드명이군. 이런 거죠. 자, 죄송합니다. 아니지, 그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면서 신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이 뜻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네. 어수선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비로소 누구에게 외할아버지의 부고장을 보낼 것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휴대폰은 저장된 번호가 하나도 없었고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몇 사람에게만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서 너무 쓸쓸한 장례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90세가 가까운 나이라 대부분의 친구분들이 돌아가셨고 오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한 상태라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삼촌이 좋은 생각이 난 듯 크게 외쳤습니다. 외삼촌. 거시기 조땡기 씨를 찾으면 된단께. 그분이 아버지 단짝이요. 예전에 통장도 했었고 그 양반한테 이야기하면 다 알려진단께. 할머니. 오메 맞다. 조땡기 양반 찾으면 되겠다. 그때 거시기 전화번호 모르는디. 외삼촌. 114에 물어보면 어때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갑자기 114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이게 네. 저 그 시기 조땡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나이트 갔다 애프터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어제 종업사는 조땡기를 만났는데 참 거시기 하던데 땡땡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었는데 그래요 점 있고 뭐 이렇게 점 있고 아유 말도 못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점이 어디 있는지 설명 안 하고 저기 점이 그걸 말해주면 개인정보지 이러면서 뭐야 그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있다는 건 말어. 저와 어머니는 114에서 무슨 개인정보를 알려주겠냐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누가 내 전화번호를 114에서 알려줬다면 참말로 가만히 있겠다. 으이그. 뭐 상황이 급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114에서는 답변이 왔나 봅니다. 아버지. 조땡기 씨가 5명 있는데 다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대야. 이게 지금 사실은 사투리 안 쓰실 것 같은데 정읍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제가 그냥 붙이고 있습니다. 전북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예. 김제랑 가깝기 때문에. 네. 예. 할머니. 그럼 시방 전화번호 뭐 찾아봐. 옛날엔 저 단어가 욕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도 못 듣다 보니까 욕같네요. 그게 옛날에는 우리는 이제 그쪽에 있기 때문에 네. 친척들이 이제 전북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한테는 right about now라는 뜻입니다. right now. 네. 할머니 그 노란색 전화번호 이제 안 나와요. 자, 저희가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드린 바가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나오긴 합니다. 저와 동생은 나름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검색되지 않았고 어떤 정보는 인터넷보다는 동네에서 훨씬 잘할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가족끼리 장례식장에서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아, 거시기 그 시장 골목 떡방앗간에 가면 그 사람들 알 거예요. 얼른 가봐. 이게 참 사연을 보내주신 최우주 씨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 충격이죠. 네.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세상에 왔죠. 그러게요. 하지만 외삼촌은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외삼촌. 전화번호를 찾느니 내가 갔다 올게요. 사실 저만 해도요. 딱히 가는 시골이라는 곳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시장 골목 떡방앗간이라고 위치를 설명하는 것을 특정할 수 없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아이 낳고 그 기억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그 시골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 김제 그 집에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난 그럼 이제 이후에는 네.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일 일도 없고 이제 보통 이제 이분처럼 뭐 경사라든지 조사 때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어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만으로 제가 찾았다니까요. 그 집을. 진짜?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그 김제역에서 어떻게 뺑 돌아서 로타리를 지나서 갔다. 왼쪽에는 쪽방이 있었다. 이거 하나로. 제가 그만큼 이쪽 그 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트레이스로 찾을 수 있는 건 보통은 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이에요. 강남역에서 두 번 갔다가 바뀌잖아. 없어졌네 이러잖아. 그러면 그렇게 기억하는 거지. 옛날 맥도날드 자리.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여기는 진짜 그만큼 안 바뀐다라는. 알았다. 저는 어릴 때 안 살아서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어릴 때 크셨던 곳이 영덕입니다. 네네. 근데 영덕도 영덕만 해도 그래도 좀 만만치 않게 저개발이에요. 그래요. 예. 재작년인가 18년인가 19년쯤에 한번 여름휴가를 영덕으로 가봤어요. 그냥 둘이서만. 가서 저도 그걸 해보려고 그랬어요. 고1 때 딱 한 번 가봤어요. 해수욕장에서 길을 건너서 500m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동네가 있고 뭐 이렇게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최우주 씨의 친척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느티나무! 그러니까요. 그만큼 안 변해 있더라고. 에서 좌회전 반바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셨어요? 못 찾았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난 모르겠어.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당최 모르겠어. 실패. 미션 실패.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실패. 그게 무슨 알려주는 거야. 대게나 먹어야지. 이러고 그냥. 자. 그리고 바로 외삼촌은 상복을 입은 채 밖으로 가셨다가 30분 있다가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되나봐. 지금 상중인데 밝은 모습입니다. 조땡기 씨를 찾았다고요? 거기서 장기 두고 있더라고. 전혀 원리를 찾아라 같지 않은가 봐요. 네. 아주 뻔히 보이나 봐요. 일단 떡방앗간에 가서 러닝맨처럼 이렇게 뒤에 이름 붙여놓고 아니면은 이 조땡기 씨가 그 빨간색 흰색 줄무늬 티셔츠 그게 저 월도 티셔츠잖아요. 맞아요. 일단 떡방앗간에 가서 조땡기 씨를 물으니 그런 분을 모른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행인 그 사람 단땡 아파트 살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삼촌은 근처 단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땡기 씨가 여기 사는지 물었고 마침 친분이 있는 분이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단땡 아파트 클럽하우스에 조땡기 씨가 말하고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곧 나온디야 이러면서 이렇게 음질이 영 거시기에도 참어 이러면서 왜 텍스트만 나? 너 안드로이드요? 드디어 조땡기 씨와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확실히 조땡기 씨는 이 지역의 인싸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최우주 씨가 뭔가 타임슬립을 해서 그러니까요. 과거의 어떤 시절로 간 것만 같은. 정부에서도 모임을 자제하는 시국에 25년 만에 5남매가 함께 모여 온전히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서요. 네, 아무튼 조땡기 씨를 찾았기 때문에 연락이 잘 그런가 봐요. 부고를 잘 전해야 할 고인의 지인들에게 잘 갔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거겠죠, 지금. 그렇겠죠. 네, 조땡기 씨가 찾기만 하고 그냥 찾았네. 이게 되네. 이러고 만 건 아니겠죠, 지금? 평소라면 더더욱 모이기 힘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 가시는 길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처럼 정말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돌보지 못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우주 씨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반전은 하늘에서 보고 계시던 고인께서 네. 그 새끼도 왜 옮겨? 조땡기 씨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던가. 82년에 40만 원 빌린 거 안 갚아가지고. 네. 지금 이게 고인과 그걸 이더리움에 박았으면 얼마인지 아냐. 고인과 사이가 어땠는지는 사실 증명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큰 맹점이죠. 그게 시골 동네에 좀 재밌는 점이잖아요. 네. 알고 보면 왼수고. 알고 보면 사이 안 좋은데 네. 이제 또 이렇게 조사 때는 또 서로 술잔을 기울이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새끼가 원래 개주였다. 근데 튀고 20년 만에 돌아왔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다시 친하게 지낸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요? 뭐 도망가긴 해도 약간 조사 때 오면은 이렇게 좀 받아주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오면 진짜 썩을 놈이고 그런 네. 취급. 네. 그래도 적어도 장례식장에 얼굴도 안 비쳤다 이런 거 굉장히 비난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장례식장에는 오더라고. 근데 또 오면 이제 네가 무슨 낯짝으로 오는 기어 이러겠지만 어쩌라는 기어. 이게 사실 이제 전북 사투리가 약간 충청도의 그 근접 지역이라서 비슷하죠. 약간 비슷하죠. 네.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막판에는 약간 안승준군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충남 쪽으로 좀 기울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뭡니까?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안부를 물으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문화. 예. 안 겪어봐서 친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랑. 네. 제가 이제 그 문화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게 저는 홍대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대 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요. 가면 지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고, 예, 나 술 먹고 있고, 맞아요.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알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게 타운 문화군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